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 앉아있는 자가 이재명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 반갑습니다. 김영TV입니다. 자, 이란 전쟁 3주차입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에 완벽한 타격감을 주고 있죠. 환율 1,500원 뚫었습니다. 뉴 노멀 시대가 된 건지 1,400원에 난리 발광을 부리더니 1,500원에 입을 닫고 무건수행 중입니다. 환율은 1,500원 뚫었고 파병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입장 표명을 하라라고 하는데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 할 짓 못한다라고 하죠. 일본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났죠. 대통령이다라는 게 외교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만 지금 국내에 조폭 연루설에 사과를 해라 라고 하지를 않나 하는 짓 자체가 그냥 동네 이장감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제끼겠습니다. 지지율 66%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 니들끼리 잔치하라 라고 내비두고요. 자,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지 시간 19일에 미국 국방부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작전명 에픽 퓨리 처음과 같이 동일하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 그리고 방산 기반 해군 전력을 모두 제거하고 핵무기 보유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똑같고 이란 전역에 7,000여 개 이상의 군사 목표를 타격해왔다. 이제 그냥 이란 지역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이스라엘이 이제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함으로써 외교적인 소통을 다 끊어냈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충이 일었었는데요. 그 부분 빨리 수습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유시설 타격하지 말라라고 한 걸 이스라엘이 수용해가지고요. 더 이상 정유시설에 대해서는 터뜨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을 단순히 종교 전쟁, 해묵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숙적 관계로만 본다라고 한 판을 절반밖에 못 보는 거. 조금 더 큰 판을 보면 복잡 미묘한 합니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그것을 응징하려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이 이란의 원유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이 달러 시스템을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중국 경제가 커서 이 패권에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중국이 건드리고 있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붕괴, 이게 지금 미국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단순히 중국으로 가는 석유를 뺏겠다? 아니요.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이란의 발칙한 도발과 함께 감히 달러의 성역에 도전했다가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국가들의 비참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지금 막혔고 그것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동맹이다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한번 지금 빨리 파병해봐봐.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야. 너네들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아? 자, 도와줘. 웰컴 웰컴. 그랬는데 아무도 이 트럼프의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 동맹회 시험 때였는데 너네들 내가 지금 기억해 두겠어. 콕 찍어가지고 호주도 찍었고 이 일본과 한국도 콕콕 찍었는데 지금 다카이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법 때문에 조금 파병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 미국의 에너지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외교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와락에 트럼프를 안았죠. 자, 트럼프는요 파병하는 부분에 제약이 있으니까 오케이 미국 에너지 사준다라니까 그걸로 그냥 내가 마음 좀 녹일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토 뭐라고 했죠? 아니 너네들 유럽다. 우리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군인들이 파견돼 가지고 지켜주고 있는데 너네들 나 필요할 때 안 도와주네? 그럼 내가 너네들 도와줄 필요 있어?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요동칩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 끈끈하게 70년 동안 꿀 빨았고 이 미국의 보호 아래 무역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 번영을 가지고 왔었죠.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은요 생존의 근간입니다. 한미 동맹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70년 동안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핸들 좌쪽으로 막 돌려가지고 미국에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는 우파 스피커는요, 지금 파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요, 안철수 의원이 국익을 위해서는 지금 파병에 대해서 대통령 빨리 뭐 성명이라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문제가 좀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본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이 원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의 1%만이 미국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냐? 중국, 일본, 한국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제대로 미국에게 도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원유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 황당한 선언이죠. 저는 이 선언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을 짓 했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8개 국가와 협의 중이다라는데 이 8개 국가 뭐 조산 무사입니까? 지금 당장 원유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란하고 위안화 결제 오케이 했다가는 나중에 미국한테 어떤 보복을 당하려고. 이 8개 국가도 좀 띵한 국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심장인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란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군사 압박을 막아보겠다라는 계산인데요. 이거 죽을 짓 하는 겁니다. 미국의 무시무시한 무역보복, 2차 제재 견딜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이란이 이렇게 위안화로 결제하는 8개 국가와 이야기를 해본다? 아니, 나하고만 하면 돼. 나하고만 너 원유 다 싸게 사줬잖아. 그런데 다른 국가들과 원유를 나눠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중국이 이 이란에게 사들여왔던 3분의 1 값으로는 더 이상 사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도 원유 엄청나게 들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더 이상 싼 값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경쟁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헐값 원유는 꿈도 못 꾸게 된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머리 아플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달러에 도전했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도 이 이란이 지금 간과한 것 같은데요. 역사를 보면요, 달러의 권위에 도전했던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 표면적으로는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진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그 이면에는 훨씬 냉혹한 달러의 생존이 걸려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잊을만 하면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석유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석유를 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아니죠. 모든 석유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하겠다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미국은요, 돈을 찍어내도 어떻게 수요가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를 사들이는 것에 달러 말고 다른 돈으로 쓴다라고 하면 달러의 유통이 어떻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 미국 본토에는 인플레이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석유 결제를 오직 달러로만 하게 만드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요.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가 아닌 뭐로 하겠다 했죠? 유로화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미국한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요.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이라크에 침공했습니다. 후세인은 결국 어떻게?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달러에 도전했던 나라가 있는데요. 리비아, 가다피. 달러를 이탈해가지고 아프리카 단일 화폐 골드 디나르로 이 석유를 거래하겠다라고 선포하자 2011년에 나토와 미국의 공습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은요, 자유, 인권을 말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뭐 달러의 생존이 걸려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되는데 이 시스템에 도전하는 자는 미국이 어떻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겠다. 지금요, 이란이 중국 위안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군사 역량이 90% 박살이 났습니다.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 다 박살 났습니다. 해군도 어떻게? 지금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재건 아니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춘 작전, 뭐 에픽 퓨리가 이란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권 교체, 내가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설 때까지 나 지도부 세워봐, 다 죽여버리겠어. 살짝은 처음에는 재건이다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위안화 결제를 들고 나옴으로 해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에게 전쟁은요, 단순한 국방의 문제 아니라 전 세계가 달러를 쓰게 만드는 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자 생존 전략이다라는 거죠. 이란이요, 중국과 러시아와 손잡고 달러망을 이탈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요, 미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주 최강의 정보력으로 모든 판을 읽고 있는 이유, 그리고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처음 들어갔던 자신만만함, 이 모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달러를 대체하려고 한 페트로, 위안화 싹을 밟아버림으로써 중국의 패권 도전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것. 이번 이란판으로요, 이 중국 완벽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 정권의 몰락은 시간 문제, 중국 경제 박살도 시간 문제. 자, 결론은 이란의 위안화 결제 도박은요,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최악의 악수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은 명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벌어지는 거고 그 핵심은 달러. 자, 역사가 증명하죠. 미국의 반대편에 배팅해서 살아남는 국가 없다라는 것.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 앉아있는 자가 이재명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아직까지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이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야 되는데 흔들려고 해도 뭐 흔들 패가 없으니까 이제는 식탐을 건드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선동, 거짓, 왜곡 드러났죠. 세상 쪽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이재명을 보유했다라는 게 가장 큰 불행인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 TV였습니다.